지금부터 우리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어딘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 기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이 그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해주거나 예전 사진이나 메모를 보다가 우연히 내가 왜 이렇게 다르게 기억했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억은 조용히 재구성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그리고 만약 기억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곡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뇌 과학자들은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해마가 이를 단기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뇌 피질 영역으로 옮겨 장기 기억으로 보관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마치 복선넣기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꺼내볼 때마다 그것을 재생하고 재해석하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 주변 환경, 심리 상태가 개입되어 기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MIT 연구진은 특정 뉴런을 조작해 쥐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매번 불러올 때마다 재고쳐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분명히 그렇게 겪었다고 말하는 그 기억조차 완벽하게 순수한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1995년 연구, 일명 쇼핑몰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고 거듭 암시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질문이 반복되고 주변인의 기억이 있다는 증언까지 덧붙이자 결국 25%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4년 로프터스와 팔머는 똑같은 자동차 사고 영상을 여러 그룹에 보여준 뒤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차가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는 그룹과 차가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고 물은 그룹의 기억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속도를 떠올렸죠. 즉, 말 한마디, 언어 하나가 기억을 왜곡하고 재구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주위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언어적 단서에 의해 손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을 한 번 더 떠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세부 정보를 더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심리적 암시와 언어가 기억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뇌 과학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단순히 말이나 생각의 영향이 아니라 뇌 속 뉴런을 물리적으로 자극해 기억을 지우거나 가짜 기억을 심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 속 기억 관련 부위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해 특정 기억을 약화시키거나 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와 전소연 연구원은 뇌전증 환자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전기 자극을 주어 기억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볼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보편화되어 사람이 컴퓨터와 뇌를 직접 연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하듯
과거의 기억 파일을 열어보고 원치 않는 장면을 지우거나 새로운 추억을 다운로드해 넣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반가워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나 시련의 상처를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될까요? 기쁨만 남기고 슬픔은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성장 과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누군가가 이 기술을 악용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정보 해킹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데 기억 해킹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원하는 과거가 아닌 누군가가 심어준 새로운 기억을 진짜로 믿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억은 매우 유연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총합이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이 과거가 자유롭게 편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면 나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억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과학적으로 직접 조작될 수도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인 기술도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확신하는 것조차 언제든지 재편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현실화되더라도 윤리적 문제로 인해 실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 아예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에 인위적인 조작은 개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 조작 기술은 과학 발전과 윤리라는 두 축 사이에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고민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자유롭게 편집되는 미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기억을 조작할 수 있을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